나오세요, 현 대표. 다 찾았어? 오늘은 무슨 얘기에 대해서 해볼 거냐면 식당을 하는 데 있어서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. 근데 사실 식당 하나 하면서 무슨 철학까지 운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야. 근데 그 철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. 그래서 오늘은 식당을 하는 사람들에서 이 철학은 도대체 무엇이며 철학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. 식당 철학 이러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신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?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식당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?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인가? 나는 싸고 양을 많이 줄 거야 라는 신념이 있다면 그 신념을 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거든. 그래서 싼 값에 많은 양을 주기 위해서 원자재를 구매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테이블에 회전을 많이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념과 철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식당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식당을 통해서 손님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야 라는 것을 반드시 약속하고 들어가야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. 내가 생각하는 철학은 그리고 그 신념은 그리고 그 고집은 결국 그 사장님이 하고자 하는 행위로 나타나거든.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식당에서 보여줘야 돼. 예를 들면 이런 거야. 나는 풍성하게 많이 주는 식당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많이 먹을 수 있고 저렴한 값이라서 좋은 식당을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. 근데 그 시작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장사를 하면 잘 된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야. 사실 그 사장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스타일이기보다는 많이 먹는 손님에게 더 잘해주는 스타일이었어. 그러니까 같은 손님이더라도 더 많이 팔아주는 손님한테는 더 즐겁게 서비스가 되는데 내가 생각한 기준보다 적게 먹으면 그 손님들한테는 신경이 안 써지는 사람이었다고.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줘서 식당을 성공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식당을 하게 된다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 그걸 못하는 순간이 생겨. 4명이 와서 왜 3인분밖에 안 시키는 거야.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 식당의 처음 시작점이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겠다라는 생각이 깨지게 되는 거지. 내가 이야기하는 철학과 신념과 고집은 내가 이 식당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고자 했느냐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야. 근데 그것이 나에서 시작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거 하면 잘 된대 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내 중심이 없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많이 흔들리게 돼. 식당 장사라는 것이 내 생각만큼 쉽게 되진 않거든. 무슨 얘기냐면 1위 1비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오게 돼. 그러면 내 중심이 없으면, 내 고집이 없으면, 내 신념이 없으면, 내 철학이 없으면 그때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렇게 됐어.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. 네, 대표님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결국은 나에서 출발하지 않는 식당의 철학은 언젠가 흔들리게 되어 있고 그 철학이 흔들리는 순간 내가 식당에서 펼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돼. 그래서 나는 이 식당을 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. 그런 것들이 고집, 신념, 철학으로 나타나는 거야. 나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구분 못할 때가 있었어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생각을 하다가 남들이 하는 메뉴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보여줄까 비주얼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독특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남을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.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깨달았어. 나는 진짜 정성을 다해서 나의 진심을 손님에게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굳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음식을 더 정성스럽게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. 그래서 내가 한 게 물론 다른 고깃집들에서 다 하는 거야. 근데 나는 삼합이라는 메뉴를 했었기 때문에 구워주는 삼합이었거든. 손님에게 모든 것을 한 판을 내가 다 구워드려야겠다. 그래야 내가 전달하고 싶은 정성이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겠구나.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진짜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모든 테이블의 첫 번째 판은 다 구워드렸어. 이 정성을 내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 다음은 무엇을 했냐면
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쌈을 싸서 손님의 앞접시에 하나씩 올려드렸어. 내가 우리 식당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나의 신념, 고집, 철학은 나의 정성을 보여드리는 것이었고, 그 정성으로 인해서 맛있게 준비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져서 우리 식당을 좋은 식당으로 기억해 주길 바랬었어. 그래서 나는 이 정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,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것으로, 그런 행동으로는 첫 번째 판은 내가 다 구워드린다. 그리고 앞접시 위에 한 쌈을 싸드려서 가장 맛있는 순간, 가장 맛있는 방법으로 전달해 드린다. 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야. 그것의 시작은 나는 정성을 철학으로 삼아서 그 정성을 바탕으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겠다는 신념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첫 번째 판은 굽고 그 첫 번째 판 맛있게 구운 것을 손님 앞접시에 올려드리겠다라는 고집을 부리게 된 거지. 거짓말 같겠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난 뒤로 매출이 되게 많이 올랐어.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강의도 하게 됐고 많은 식당의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포인트가 됐었거든. 그리고 그런 나의 생각을 동의하고 본인들의 식당에서 직접 철학을 세우고 그 철학을 어떤 행동으로 내가 손님들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했던 많은 사장님들도 나와 비슷하게 매출이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됐어. 철학, 신념, 고집. 되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 같지만 나는 과연 손님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,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방법을 찾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. 어느 식당 그것 때문에 성공했대. 어느 식당 그거에서 대박이 났대. 이거는 내가 따라한다고 해서 그 식당에서 얻은 대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. 왜?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고집이나 신념이나 철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거든.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. 나는 우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것을 나의 철학으로 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서 장사를, 식당을 시작했으면 좋겠어. 벤치마킹을 다니더라도 예쁜데, 멋있네, 맛있네 이런 게 아니라 와, 저 사장님이 보여주시려는 게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는구나.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. 기존의 식당을 오래 한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야.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내 식당 안에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철학, 신념, 고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면 좋겠고, 창업을 준비 중이라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장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. 내가 이야기하는 철학, 신념, 고집은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것.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. 식당에서도 분명 그게 존재할 거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. 오늘은 여기까지. 궁금한 내용이나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면 어때? 라는 것들을 댓글에다 달아주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공부라도 해서라도 좋은 인사이트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.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마워. 안녕. 어디까지 얘기했지?